예상 문제 한번 준비할까요? 예상 문제. 지금 이제 법상에서 좀 제도로 개선되고 있는 형태. 원래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아이죠. 화재안전역량평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화재안전역량평가. 프린트 보시면 화재예방법의 21조와 021조 이제 같이 들어가져 있는데, 화재안전역량평가란 뭐냐 이렇게 해서 개념이죠. 25점짜리인데 내용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 가지고 25점짜리로 다 맞추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다른 거하고 이제 어울려서 이렇게 또 하면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어서, 아니면 특정한 대상처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화재 안전 역량 평가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거 25점으로 예상을 좀 합시다. 25점짜리다. 역사적인 첫 순간이죠. 첫 대상이 결정됐습니다. 어딜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1호 타켓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한국 타이어 공장이 이제 선정됐습니다. 한국 타이어 공장. 대전 이 공장인데 2014년에 화재가 크게 나고요. 2023년에 크게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재 안전 역량 평가의 심의위 팀들 자체도 엄청 빡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4년에 8월 30일에도 대형 화재가 이렇게 발생해서 소방서 추산이지만 66억, 실제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원래 소방서 추산이라고 하면 실무적이고 보험 처리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부가적이고, 이제 원래 실제 피해 난 것보다 앞으로 공장을 못 쓰는 것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산액은 한 2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했었고, 당시에 스프링클러 작동했었고, 저수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들 됐고, 이런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파악이 쉽지 않았죠. 두 번째 23년 3월 달에 또 화재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의주시한 거죠. 타이어는 어디 들어갑니까 하면 특수 가연물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화재 끄기 힘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용이 불가능한 거 있죠. ESFR에 사용이 제한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한. 어디입니까? 어디에 제한됩니까? 네. 사료위험물, 적응성이 없다. 그 다음에 종이류, 그 다음에 타이어, 그 다음에 뭡니까? 섬유류입니다. 이렇게는 A급에 이렇게 가연성도 탁월하죠. 종이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우리가 독성 물질도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현대몰, 대전에 있는 몰 이해하시죠? 지하 1층에서 화재 발생해가지고 몇 명 죽었습니까? 꽤 많이 죽으셨죠. 예. 그래서 종이 박스 쌓아놨는데도 화재 발생하면 유독가스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종이 태우는데 무슨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딱 버티고 있네요. 얘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적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부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타이어가 제가 듣기로는 불 가장 끄기 힘든 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웬만해서 불이 안 꺼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끌 수 있는 놈이 여담이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미분무가 나름 탁월했다. 쉽지 않거든요. 신부성을 가지면서 발열량은 은근 크면서 또 그죠? 예, 주수에 의해서 또 화재는 못 꺼낸 거니까 미분무가 탁월했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랬는데 불이 났네요. 두 번이나. 타이어 21만 개가 다 탔다. 엄청난 거죠. 이 발열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 그죠? 공장 골조도 이제 사진 보시면 기사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QR코드 찍으면 사진 다 보거든요. 영상하고 뭐 화재 현장 영상도 있으니까. 이게 뭐 너무 이걸 어떻게 부를 거지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 크고, 그죠? 내부 8만 제곱미터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10만만 넘어가면 성능 대상으로 이제 물류 창고처럼 처리를 해버리는 게 계속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타겟이 이제 첫 스타트가 된 거죠.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그럼 도대체 알아볼까요?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타이어 공장이죠. 타이어 공장의 화재 위험성과
화재 안전 역량 평가에 대해서 적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위험성, 문제점, 화재 안전 역량 평가.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는 도입될 때, 그죠? 타이어 공장을 대상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화재 안전 역량 평가 자체가 이제 서두로 됐으니까 그 타겟 1위가 타이어인데 타이어의 화재 위험성 특성을 같이 써오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슬래시에서 요거부터 알아볼까요? 요거 이제 고정값이고 이 형태는 이제 유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좀씩 늘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보면 이제 개요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화재 발생 원인 연소 과정, 조사 분석 등을 과정해서 법령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령과 정책에 대해서 유발 요인, 완화 방안을 대한 평가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위원장이 강릉대 교수님이 아마 저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 교수님이 아마 청장이 주도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없거든요. 1호다 보니까 소방청장이 있고 좌우로 얼마나 지금 청에 난리 났겠습니까? 이렇게 쫄아가지고 가장 높으신 분이 주관하고 있어가지고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명료하지 않다는 조금 단점은 있죠. 그래서 청장이 화재 발생 원인 원소 과정에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인정되면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개요처럼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요 어떻게 적을지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 약간 슬림합니다, 그죠? 보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떠한 평가를 하는 방법이냐 요거죠, 요거. 화재 현장 자료 조상을 기초로 해서 모의시험, 과학적 예측 분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할 거라는 거죠. 이게 후 시뮬레이션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타이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이 하는데 그러면 벌써 발생은 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다시 돌려갖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지금 실제 화재의 결과랑 매치시켜보는 거지. 그게 엄청 획기적입니다. 난 그래서 이거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한 다음에 두 번째 화재 안전 역량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령 정책 자료 제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관기관에 대한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포함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할 거라는 거지. 밑에 있는 기준이 있죠. 기준 4가지 또 암기를 딱 하시면 됩니다. 별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해당 결과를 소관기관의 장한테 보냅니다. 결국은 이제 소방본부, 해당 소방본부로 보내는 거죠. 이런 규칙 사유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 반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지어지기 전에 물류창고는 성능 대상도 아닌데 성능 대상을 하기를 좀 권장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러면 성능도 다시 또 그죠? 그 다음에 ESFR 대상이 아닌데 ESFR 적응하기 바란다. 또 ESFR. 일반 감지기 대신에 뭐 공기 비평을 써라. 공기 비평. 그러면 공사 비용이 이렇게 그죠? 그리고 골조도 뭡니까? 내와 성능 3시간짜리 벽체를 설계를 원한다. 방화구획 해라. 등등등등 막 반영하겠죠, 지금. 맞습니까? 그래, 이건 나쁜 말로 하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해라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안 해놔서 해야 한다 이랬었으면 이제 가장 무서운 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체크할까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절차 기준에 대해 적어라. 기준이 있죠, 기준. 이렇게 보시면 내용은 조금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안은 약간 이제 고시처럼 또 나오거든요. 청장령에 따라가지고. 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화재 위험 요인, 유발 요인이고요. 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온자 특성, 확산 경로 다 역량, 다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굴지에 지금 유명하신 분 다들 지금 들어갔거든요. 뭐 화재보험협회도 들어갔고, 협회위원장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한국 화재 무슨 학회, 이승철 교수님, 강릉대 대학교 교수님 그 회장이거든요. 그거 들어가시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화재 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도 이런 거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죠? 이렇게. 근데 심의위는 양념처럼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사를 준비하시는 필기 문제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12명이고 호선하고요, 위원장은. 근데 이제 보통 호선인데, 호선은 뭡니까? 투표하는 거거든요, 투표하는데 청장님이 이렇게 있으면 뭐랍니까? 아유, 교수님이 좀 해주시면, 그러면, 그럴까요? 박수 받고. 그럼 바로 위원장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요때 이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좀 대단한 사람이 다 들어올 건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뭡니까? 관계기관의 직원들이고요. 밑에는 일반 전문가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위에 그죠? 관계기관에 대한 부분들, 기술사 등 전문가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보면 화재 안전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 고위직 아시죠? 소방 지금 관 기준으로 하면 과장급입니다. 과장급 이상이 지명하는 각 한 사람이죠.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 하나 불러 이렇게 됐고요. 청에서 담당하는 중감 이상입니다. 줄쳐놓으세요. 중감 엄청 높은 사람이죠. 정중감 총감이니까 서열 3위입니다. 서열 3위가 지명하는 사람입니다. 서열 3위가 지명하는 사람이 소방청 쪽의 직원인 거죠. 그에 대한 심의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약간 이제 1회니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1회니까 이제 청장님이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관은, 그죠? 예. 요 지금 중감이나 아니면 위원장 그 중에서 한 사람이니까 본인이 직접 하든 아니면 그 밑에 분을 시키든 이렇게 하겠죠. 자, 밑에 보니까 전문가. 원래 웬만하면 이제 관리사들이 같이 겸할 수 있거든요. 거의 모든 위원회에. 근데 기술사만. 그렇죠? 그리고 보면 기관장 추천이죠. 요 안전원장 왔었고요. 기술원장 아마도 왔었던 것 같아요. 화재보험협회장 왔었습니다. 청장이 오는데 그 밑에 있는 뭐 직원 이렇게 오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왔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학교에서 전현직으로 있었던 관계 전문가들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답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요 범위가 전체죠. 이렇게. 요 부분을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요 형태는 흐름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죠? 제가 요게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거든요. 솔직히. 근데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이게 실행을 안 하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뜨문뜨문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몇 가지에 대한 흐름상 지금 소방청장님이 남이거든요. 성이. 그분이 엄청 활동을 좀 많이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제도도 이제 부활은 아니고 이제 실행을 옮긴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거 이제 한 사례가 요겁니다. 지금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이런 거죠. 우리 교재에 잘 분류로 돼 있던 거 두 번째 프린트물이죠. 그렇죠? 원래 이제 대상물의 규모가 크면 제가 좀 말씀드렸죠. 이 대상물의 규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 25점짜리는 잠시 계율을 한번 정할 거고요. 요 1번에 이렇게 보시면 대상물이 있죠.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상물이 있겠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대상물이 있을 거고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의 이제 개념은 소방 활동을 해야 되는 대상물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면 뭐까지 있습니까? 라면 뭐 산림, 그죠? 예, 건축물, 그죠? 그 차량, 그리고 선박 건조 구조물, 그리고 선박, 메어든 선박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산림부터 해서 인공 건조 구조물 쭉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대상은 다 불 꺼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요거보다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점점 내려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많아지는 건 위쪽이고요. 규모가 커지는 건 아래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 뭡니까? 라면 여기서 소방 대상물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상물이 더 크면 뭐가 필요했어요? 소방시설이 필요하네 이런 거죠. 소방시설. 소방시설 등이 필요하죠. 이 소방시설 등이 필요한 놈은 뭡니까? 라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가 더 커지면 뭐가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죠.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자.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이 또 바뀌는 거죠.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방안전 관리자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규모가 더 커졌어. 그러면 진단으로 가는 거죠. 진단으로. 당연히 이래야 돼요. 규칙적인. 요 규모 이상일 때는 점검이 있었거든요. 점검. 이제는 진단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얘입니다.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어떤 겁니까? 우리가 국가기관, 국가 핵심 기반 산업, 기반 이런 걸 하죠. 국가 핵심 기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죠?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특별관리시설물이죠. 소방안전에 특별관리시설물이 있고요.
시설물. 그 다음 또 오른쪽 뭡니까? 화재 예방. 예방의 안전진단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화재 안전 영향 평가가 나왔었죠. 화재 안전 영향 평가. 그 내려갈수록 뭐가 더 커집니까? 하면 가혹도가 커집니다. 가혹도. 그래서 이제 요 대상물에서 오른쪽으로 탁 튀죠. 오른쪽으로. 어떻게 튑니까? 이렇게 요 사이쯤 되는 놈이 있거든요. 이렇게 튀는 놈. 그게 성능위주 대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성능위주 대상은 기관망을 얘기하진 않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냥 규모만 커졌어. 규모가 커지니까 위험도가 커졌겠지만 성능위주 설계해 이렇게 했어. 근데 소방안전특별관리 대상으로는 다 기관망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죠?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뭐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석유 비축, 그죠? 전통시장이 들어가고 1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뭡니까? 그 뭐죠? 성능위주 설계는 10개 관이거든요. 10개 관. 그러니까 인원수에 무관하게 10개 관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능위주가 인원수가 더 많긴 하겠으나 그냥 이제 예측한다면 물류창고죠. 들어가잖아요. 똑같죠. 성능위주도 들어가고 특별관리시설물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소방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대상물을 뭘로 보고 있느냐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성능위주 대상은 기관망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가진 않고 옆으로 규모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점검 진단하고 설계 때부터 반영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난 안정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방시설로 불 꺼지겠다는 생각을 했어. 됐지. 그런데 실제로 이제 도망갈 수 있어. 화재 확대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프로그램 돌려봐. 이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형태는 대상물은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기본법은 뭡니까? 야, 소방이 뭐 하는 거냐? 불 끄는 거지. 불 끄는 게 소방이 기본 아니니? 기본법입니다. 아시겠죠? 야, 규모가 커지면 뭐 설치해야 돼? 소방시설 설치해야 되지. 설치하는 거는 시설법 아니니? 소방시설법입니다. 시설법. 시자로 적을게요. 그럼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는 예방도 하고 안전관리도 하잖아.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방법의 확장이죠. 근데 얘는 시설법 쪽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흐름상. 근데 지금 시험 내기에 가장 좋았던 포지션과 양은 이 아이였거든요. 이 아이. 근데 개념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고. 그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도입됐습니다. 눈치 본다면 곧 뭐 좀 나와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막 그 개념만 이해할 때 그때 나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된 거죠. 나온다. 딱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너스로 좀 더 알아보고 프로님 간략하게 마치면 되겠죠.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한번 볼까요? 요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성능위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성능위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했었죠. 예. 근데 아쉬운 거는 전통시장에 성능위주 대상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 맞습니까? 예, 아쉽습니다. 곧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약간 열받아갖고 얘기했죠. 전통시장은 왜 전통이냐. 예. 전통시장의 정의가 뭔지 압니까? 되게 막연해요. 사회의 유기 체계 그 상호 뭡니까? 협력하고 이런 좋은 말로 돼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된 거, 이런 말이 전혀 없어. 이게 뭐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야, 전통시장으로 좀 어떻게. 그냥 하는 말입니다. 됐으면 지원 막 받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원래 그죠? 한 30년 되고, 그죠? 그리고 평균 유동인구가 1000명이 넘고, 일일 유동인구가 1000명이 넘고, 어떻게 하고,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교류가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전통시장입니다. 수치적인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이렇게 자연적에 생긴 시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전쟁 이후에 생긴 거,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요거 이제 500개입니다. 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화상영관은 지금 벌써 성능 위주로 들어와 있죠.
어떤 방향으로 들어와 있는지 옆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한 건물에 10개 관 이상이 들어가져 있는 영화상영관은 그렇죠? 성능유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인 피해죠. 수용 인원 자체를 1000명.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걔네들은 관의 수로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영화상영관이 어느 시설로 들어갑니까? 문화집회로 들어가거든요. 문화집회는 얼마로 나누면 됩니까? 네. 그러면 4.6으로 나눈 거거든요. 4유니까. 그래서 4,600명 정도, 4,600제곱미터 정도 되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바닥 면적이. 되겠죠. 화장실하고 복도 이제 불연되어 있으면 뺍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이런 내용으로 한번 수용 인원은 바닥 면적까지 개념은 같다. 공통이 하나 나왔네. 이렇게 딱. 그죠? 물류창고. 물류창고 연면적 10만. 그죠? 좀 아쉬운 거는 지하 2층 이상이고 연면적 얼마? 3만인 게 좀 빠졌죠. 그 성능유지 대상인데. 문화재. 이런 문화재는 이제 관리해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왜냐하면 이제 가연성은 높은, 이제 목조 건축물이 많으니까 가연성은 높은데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문화재 관리는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들은 다 동일한데 특별법은 우선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 관리니까 특별법을 따라가는 거죠. 초고층도 특별법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초고층 당연히 대상이 되죠. 성능위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곳 규모도 이렇게 해서 이런 기관망을 특정 지어 가지고 하고 있다 그죠? 공항 철도, 도시 철도는 얼마 이상? 3만 이상만 되면 성능위주 다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 들어가져 있는 거 얘를 포지셔닝으로 넣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지금 얘는 들어와는 있으나 보시죠. 그렇죠? 전력통신용 지하구는 규모에 무관하게 지하구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성능위주로 갖고 오기가 좀 애매한 거지. 그죠? 발전소,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스 공급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아래를 왜 구분했습니까 하면 아래쪽에 있는 규모가 실질적으로 일정 이상 되면 예방안전진단이라는 제도를 적용시켜야 돼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얘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야. 그 시설물 중에 이 용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이런 거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객터미널 있죠. 여객터미널. 그죠? 여객터미널은 공항에서 여객터미널. 그죠? 걔가 1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 5,000, 도시철도 5,000, 항만 5,000, 전력통신용 지하구 중에서는 공동구만. 이 공동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국토부, 행안부에서 2군데서 관리해요. 전국에 한 17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공동구.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다 세금으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관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발전소. 그죠? 가스시설. 100톤 이상 30톤 이렇게 돼 있네요. 대상입니다. 이렇게. 그 밑에 나온 형태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왼쪽은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계획 세우는 거죠. 5년마다 세우고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 요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런 거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청장이, 시행계획은 매년 시도지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관리할게. 이게 끝입니다. 이게. 되겠죠? 특별관리에 대한 대상물들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끝이죠. 또 오른쪽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진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보시면 그죠? 화재 예방의 안전 진단이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부터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확정됐으니까 5년입니다. 5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방 안전 진단해야 됩니다. 이 예방 안전 진단에 대한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점검비가 그냥 순수 점검비 수준이 아니고 엄청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5년이 지난 경과한 날부터 그렇죠? 예, 속한다. 됐죠? 그 다음에 등급별로 해서 차등 점검합니다. 원래 이제 이게 뭡니까? 행안부나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국토해양부나 다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잘 돼 있어도 매년 점검이죠. 그건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가는데 지적이 200개가 나왔어. 그럼 내년에 보자 이런 거죠. 종합점검. 매년. 그러니까 점점 뭡니까? 설비의 부실화가 빨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점검인 거죠. 아니 지적사항이 거의 없어.
그러면 뭐 그 다음 연도 넘어가 이렇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5년, 6년입니다. 6년. 우수는 6년입니다. 우수는 하나. 6년. 양호 보통은 5년, 미흡 불량은 4년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면 제도 개선하고 좀 개선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양호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솔직히 경련 변화를 계속 이겨낼 수는 없으니까 지속적인 투자를 해라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200개 나올 건데 뭐 굳이 돈을 태워 지정 나오면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없어지는 거라고. 조금 더 하시면 한 해 돈을 덜 들여도 됩니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등급에 대한 설명. 어떻게 조사합니까? 절차 시험에 나왔었죠. 자, 23년도에 절차가 엄청 간단해요. 위험 요인 조사하고 위험성 평가하고 감소대책 수립해라. 끝이었어요. 세부적인 게 없지. 진단 방법이 또 약간 조금 애매했죠. 어떤 범위 봅니까? 이런 것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는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가 실행을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실행된 기념 안전진단 이제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첫 단추가 꽂힌 화재 예방 안전진단, 화재 안전 영향평가요. 이거 한번 딱 보시고 하면 소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보시면 되겠죠. 내용 딱. 그렇죠? 그럼 이제 마무리로 25점짜리로 만약에 얘가 나왔어. 25점짜리. 근데 25점짜리 내기에는 볼륨이 너무 작은 거예요. 10점짜리면 뭐가 있습니까? 라면, 그죠? 기본적으로 해서 대상은 뭐고, 그죠? 그 다음에 절차는 뭐냐, 그리고 기준은 뭐냐, 이거 딱 세 가지 적으면 되죠. 근데 그 내용도 조금 더 맞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최근에 이제 시행됐던 형태에 대해서 본다면 타이어. 그죠? 타이어라고 특정 지어주는 게 타이어 공장이라고 예를 드는 거죠, 그냥. 공장에 대한 화재 위험성을 논해라. 이렇게. 그죠? 보통 보면 이런 것들 공장 창고 이런 개념이죠. 창고. 가연물 특성을 먼저 한번 볼까요? 보통 이렇게 위험성 예방 대책 항상 나오면 대책은 항상 동일한 게 예방, 소방, 방화 관점입니다. 근데 예방, 소방, 방화가 대상물의 화재 특성에 부합되지 않으면 좋게 채점하지 않아요. 당연한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타이어 공장에 타이어 특성을 이해하고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지. 타이어가 무관하게 그냥 뭐 일반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뭐 조기 감시, 조기 소환 이렇게 막 떠버리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타이어의 특성입니다. 타이어, 그죠? 타이어는 우리가 말하는 고열량, 그렇죠? 화재 확산 속도 녹슨 빠르고, 그렇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제 신부성으로 적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타이어의 위험성을 먼저 한번 고민하십시오. 아시다시피 되게 위험하고 일단은 고무하고 석유리 혼합물이죠. 위험 끝판왕쯤 됩니다. 그렇죠? 예, 황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난리죠, 난리. 뭐 친환경 타이어 이런 말이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어떻게 해서 친환경이 되나요? 이렇게. 친환경 다른 게 아니고 재생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일정 이상입니다. 그게 친환경이네요. 이러면 사람은 죽죠. 네, 이러면서. 사람은 죽는 거지. 사람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에 대한 형태, 위험성 있잖아요. 석유류 위험성, 고무 위험성 등등등등. 독가스 많고 화재 확산 속도 빠르고 뭐 추결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적을 거.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공장 창고의 위험성. 이제 그쪽 얼마나 많이 했었으면 창고의 위험성. 타이어 창고는 타이어를 어떻게 적재합니까? 하면 렉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딱 잘 됐네요. 고위험군에 있는 가연물, 화재 하중이 높고 가혹도가 높은 고연물을 아주 위험성 있게 렉 타입으로 레크식으로 적재하는 거죠. 이렇게.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레크식을 적재할 때 피난의 안정성이 확보됐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공장은 자동화인데 창고가 자동화가 안 돼 있어요. 그걸 해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공장에서는 지가 알아서 툭툭툭 만들고 가서 그 오류 체크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 창고는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얘는 창고. 이게 다들 자동화돼서 무인화되고 있으면 그럼 좀 많이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레크식 창고의 위험성을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계속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개요는 어떻게 들어갈까? 개요는 최근 23년 3월 달에 불이 났어요. 그렇죠? 많은 재산적 피해와 그렇죠? 감지 성능을 초월한 화재 확산 속도 빠른 것들로 해서 많은 피해가 났다. 1번 피해가 컸다가 한마디다. 그죠? 피해가 크다. 두 번째, 그치? 공장 창고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가 한마디입니다. 현 시점, 현재 미흡하다. 그렇죠? 세 번째, 상기 피해가 크고 관리가 미흡한 형태에 대해서 뭐를 화재 안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시켰는데 또는 실행시키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지. 그렇죠? 많이 피해가 컸다. 현재 이러한 것들을 마땅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설비가 미흡하다. 등등등등등. 그래서 이러한 영향평가, 그죠? 이러한 화재안전 영향평가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지. 본문 이 내용 딱 잘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죠. 결론은 뭡니까? 다시 거의 같은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피해가 너무 커서 설비가 없으니까 피해가 너무 컸었던 거죠. 이렇게. 두 번째 뭡니까? 이러한 제도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 제도 읽어보니까 뭐 부실한 게 많죠. 느낌상. 뭡니까? 명료한 형태가 없는 거지. 어떻게 점검하겠다는 구체적인 절차도 없고 뭐도 없고. 이 제도가 불량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아쉽다. 뭐가 없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와 뭐 부합되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성능 위주하자. 아니면 개선된 이유에 대한 반영을 하자. 소급 적용을 하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피난 안정성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량적 평가를 하자. 이렇게 짜집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본론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본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잘 쓴 듯 보이기 위한 개요. 나 이 의미로 썼어. 제일 첫 번째 간과하고 조심해야 될 말은 뭡니까? 라면 화재 안전 영향 평가가 뭐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출제하는 놈은 아니거든요. 내가 출제한 의견은 내가 왜 냈지를 물었지. 야, 내가 그걸 몰라서 냈냐 이 새끼야 라고 들으면 안 되지. 그거는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본론에 1번. 화재 영향평가는 어떤 제도다. 그 밑에 개념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개요부터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일기 적을 때 일기는 누가 적는 겁니까? 본인이 적는데 나는 이렇게 또 적는 거예요. 아시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약간 얘기 듣잖아요. 나는 안 적어도 돼. 이러면서. 그렇죠? 그 또 뭐 적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니, 오늘 안 적어도 돼. 왜? 오늘 적는 일이거든.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정의는 서술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으세요. 이유. 최근에 어떤 큰 문제를 해서 이 제도가 실행에 옮겨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줘야죠. 그렇죠? 참다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이슈가 되는 큰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주도해서 일어납니다. 이건 어떠한 대상이 얼마부터 해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좀 이따가 공장에서 불이 났어. 인명피해가 났어. 그러면 또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러운 것은 대상을 갖다가 선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조금 특이한 거죠. 이렇게. 심의에 대한 구성. 그래서 지금 1호가 타이어 공장이 됐다라고 하는 형태는 각종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 조합된 거죠. 더 큰 공장도 있었을 거고 더 큰 피해도 있었겠지만 여기가 연속적으로 화재가 난 데 대한 부분들에 큰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본 수업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132에 나왔으면 나오겠지 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들어가 주십시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